이번 시간은 유동부채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간단하죠. 지금 비품은 자산, 미수금은 부채가 아니라 이것은 당좌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선수금은 유동부채, 미지금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0월 2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분개하실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분개합니까? 차변에 현금 20만 원 그리고 선수금을 늘리는 회계처리죠. 따라서 10월 2일에 대한 분개는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은 거죠. 계약금 얼마 받은 겁니까? 2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월 5일 날 매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수금을 제거시키시고, 그렇죠? 계약 이행 시 대변에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업의 소유하는 재화 채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수익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위원 측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것은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 이게 부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5월 10일 거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하면서 매입 계정을 주셨어요. 매입 계정을 그냥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있고, 매입 임시 계정인데 상품으로 생각해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5월 12일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5월 12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입이 차변에 있죠. 매입 차변 20만 원 매상 매입금.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지금 5월 10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취소된 거죠. 매입이. 결국 매입 환출 등이 2만 원이 된 겁니다. 결국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것은 5월 10일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다, 요게 이제 5월 10일 날 거래네요. 그 다음에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다, 아니죠. 이것은 만약 계약금을 받았을 경우 선수금, 그 다음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매입에 대해서 한번 분개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1번 보시면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지금이 되는 거죠. 상거래 이해 채무.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이것을 뭡니까? 선수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이것은 자산이 되는 거죠. 대여금. 그러니까 부채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아홉 번째,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 직원이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중에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국가 등에 납부하는 금액, 건강보험료, 소득세,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개만 하시자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수금 들어온 것부터 지금 대변에 가수금이 늘어났어요. 결국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죠. 결국 9월 20일 날 어떻게 됩니까? 이 가수금을 없애고 내역이 확인된 거예요. 결국 상대되기 전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그렇죠? 결국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원인 불명의 송금수표 20만 원. 송금수표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처리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3번 보시면 우리 지급보험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 결국 분개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1번 보시면 상품 10만 원을 100만 원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해 지급하다,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지급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약속을 배에서 양도하다. 결국 여기가 지급보험이 나오지 않죠. 뭐가 나옵니까? 우리 지급보험 대신에 약속어음을 배에서 양도하니까 우리가 바드럼으로 회계치했던 것을 준 거죠. 따라서 바드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다. 차변에 뭡니까? 외상매입금이 되고 대변에 지급어음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전 발행, 즉 우려사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어음이 600만 원이 만기가 돼요. 현금으로 지급됐다. 결국 차변에 지급어음이 되겠죠. 만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네,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단기 어음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지급어음 발행 금액 바로 나올 수 있죠. 얼마? 15만 원. 상품 대변에 있는 거죠. 이게 차변에 상품하면서 대변에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여러 가지 계좌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급어음에 대해서 차변은 지급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당월 지급액은 지금 기초잔해, 기말잔해, 그 다음에 뭐가 좋습니까? 외상매입액하고 외상매입액 중 환출액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계를 잘하려면 제가 특계정을 잘 그리셔야 된다 그랬죠? 특계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초가 부채니까 어디 있어요? 기초가 여기에 대변에 있고 기말이 차변에 있어요. 이것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초 기말은 계산되는 거예요. 기초 잔액 있고 기말 잔액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매칭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금액이 2만 원, 그 다음에 기말 금액이 16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액 이거죠. 외상 매입 대변에 나타나야죠. 25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액 중 환출액은 어디 나타나요? 차변에 나타나는 거죠. 만 원. 그러면 지급액 10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기말에 부채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월할 계산한다 이렇게 했어요. 420만 원을 선수하고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다. 임대료에 대해서. 근데 1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결국 내년도 선수 수익은 몇 개월치? 7개월치죠.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데 지금 전액 수익 처리했대요. 결국 선수 수익 구할 수가 있죠. 420만 원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1개월당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는 1월 달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7개월이죠. 요 7개월 곱하니까 245만 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보험료는 8,000원이며 하면서 미지급비용은 우리 미지급보험료는 미지급비용 중에 그냥 정확히 계산 과목을 우리 보험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지급보험료라는 겁니다. 그냥 미지급비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8,000원이다. 근데 기초 미지급보험료는 없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즉 발생액을 의미하는 거죠.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것은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보험료에 대한 특계정을 그리실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는 대변에, 기말은 차변에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는 8,000원이며 기초 미지급 보험료는 없다. 결국 기초는 제로죠. 기말은 얼마? 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즉 차변에 비용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용되어 있다는 얘기가 여기 발생액이 되는 거죠. 차변에 우리 보험료, 대변에 미지급비용, 요게 3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3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계, 대변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지급액이 22,000원이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급액은 차변에 미지급보험료, 대변에 현금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대한 특이점을 그리시면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9월 1일 차입한 차입금 이자 3개월분 48,000원을 차입한 당일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2월 31일 결산 분개 시 미지급 이자 계산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 미지급 이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개월치를 계산해야 되죠. 왜? 9월 1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인데 지금 3개월치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1개월분만 더 우리 이자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48,000원 나누기 3개월 하시면 16,000원이죠. 16,000원인데 12월 달 것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000원이 1개월분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산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는 우리 10,000원이며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40,000원일 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미지급 보험료, 즉 미지급 비용이죠. 이것은 4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초는 제로, 기말은 만원. 그러면서 설정, 즉 대변의 보험료죠. 그러니까 차변의 보험료 4만원, 대변의 미지급 보험료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4만원. 그러니까 이제 지급 금액은 3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지급 보험료는 미지급 비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미지급 보험료에 미지급 비용 하에 미지급 보험료가 있고 계정 과목을 특정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지급 비용의 우리 하나가 미지급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